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으른이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으른이야. 이번 영상은 세크의 의장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파이코인과 그러면 사슬코인은 어떤지 내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일단은 이 증권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세크는 무엇인가? 세크의 의장이 아니라 위원장이지, 위원장. 세크는 시큐리티 앤 익스체인지 커미티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증권거래위원회일 거야, 아마. 위원회이니까 위원장이겠지, 의장이 아니라. 자,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뭐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국가적으로 제도권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주식거래라든가 이런 증권 관련된 규제도 하고 뭐 법률적인 이런 뭐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 이 세크라는 곳인데, 거기에 위원장이 우리 한창 말이 많았잖아. 그 코인을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할 것인가 말 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많았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여기 세크의 위원장이. 이 세크라는 그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겠지, 당연히. 세계 경제 1대국,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큰, 규모가 큰 미국이고, 초강국이지. 미국이고, 거기에서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식, 증권 같은 거에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고 뭐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 협회는 굉장히 큰 강력하고 큰 위원회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거기에 위원장이 코인을 겨냥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증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건데, 내가 뭐 사전적인 의미 이런 건 안 얘기할게. 그냥 오로지 그냥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바를 그냥 형들한테 얘기를 공유할게. 뭐 당연히 틀린 말도 있겠지. 그러면 그거는 각자 알아서 새겨 듣고, 혹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증권이 뭐냐?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증서야. 권리에 대한 증서이고, 이 증권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이 파이나 사슬코인을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태까지 없었던 규제에 대해서 파이나 사슬은 자유로웠어.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인에 대한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주식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봐왔던 그런 거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그런 신문물이지, 뭐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도 적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파이코인이나 이 사슬코인을 증권으로 단정 지으면, 증권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 파이나 사슬은 주식시장이 받고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관리 감독을 고스란히 받아야 돼. 자, 그럼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엄밀히 말해서 만약에 내가 봐온 이 파이코인이나 사슬코인의 철학에 비춰봤을 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다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100%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권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되냐면 관리 감독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법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 코인 뭐 발행이라던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막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 뭐 99%의 코인은 다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지. 거기에 99%의 이 코인들이 속할 거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야. 99%가 왜 망하냐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99%의 코인들은 뭐냐면, 단순히 이더리움 ERC20
이더리움 리퀘스트 포 커멘트라고 해서 ERC 표준이라고 보면 돼.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표준을 이용해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데, 토큰은 이거 누구든 생성할 수 있어. 나도 생성할 수 있고, 형도, 이 영상을 보는 형들도 다 생성할 수 있어. 누구든 이걸 생성할 수 있는데, 메인넷이 없지, 이거는. 왜냐면은, 이더리움의 메인넷을 사용한 토큰이기 때문에 이건 토큰이라고 하고, 블록체인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이라고 하겠지. 자, 근데 이런 ERC20 표준을 사용하는 이 토큰들, 모든 토큰들이 거의 상당수이지. 이 99%에 속한 코인들이 상당수 ERC20의 표준에 따르겠지. 자, 이런 토큰들이 증권형으로 다 이 낙인이 찍히면 규제 대응을 못해서 다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이게 99%의 코인이 거의 다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비트코인만 왜 증권이 아니라고 제외를 했냐면, 내가 최근에 이 사슬 커뮤니티 방에서 사슬 팀의 이 의견을 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좀 물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대답을 하더라고. 나도 뭐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흥미로운 대답을 해줘서 나도 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퍼블릭 블록체인이야. 퍼블릭 블록체인. 그래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종료시키거나 중단하려면 전 세계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노드를 전체를 다 꺼야 돼.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개의 비트코인 노드가 살아있다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살아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증권형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뭐 이런 유사한 얘기를 유사한 얘기 아니라 이런 얘기 동일한 얘기지. 이걸 사슬팀에서 얘기하길래 나도 맞네.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거는 이 증권이라는 거는 개발 주체가 있고 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코인이나 토큰들은 다 증권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를 하거나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다고, 이 코인이나 토큰의 생명이 끊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 전 세계에 남아있는 노드들 중에 마지막 한 개의 노드가 꺼지는 그 순간이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꺼지는 순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 세계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내가 생각해도 비트코인 하나만은 아직까지는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돼. 물론 이건 내 생각이야.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더 알고 있는 형들의 정보랑은 또 다를 수도 있지. 하지만 나도 공감하는 바야. 비트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화 된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슬팀에서 주장하길 사슬 코인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지. 내가 여태까지 본 코인 중에 비트코인과 사슬코인 이 두 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라고 내가 여태까지 취합한 자료만 봤을 때는, 내가 공부한 자료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요거 두 개가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모르는 코인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공부한 게 잘못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 의견이 잘못됐을 수 있지. 다만 항상 하는 거지만 DYOR, do your own research. 스스로 더 공부를 해봐라. 나도 믿지 말고, 사슬팀도 믿지 말고, 비트코인 얘네 커미티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라. 하지만 내 의견은 그래. 나라는 사람의 의견은 비트코인과 사슬은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 없고, 미국의 견제도, 미국의 관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다만 형들도 사슬이든 비트코인이든 더 공부해보고 이 의견을 내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자, 그럼 파이는 무엇이냐? 파이는 뭐냐? S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미 1000억 개의 코인이 발행이 됐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미 1000억 개를 발행을 해 놨어. 이거를 우리가 모바일로 로그인을 해서 액세스 시간, 내가 로그인한 시간에 곱하기 내 채굴량을 해서 이 1000억 개 중에서 내 분량을 이렇게 파이어니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개발 주체가 있고 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파이는 증권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 하지만 만약에 현재 상태는 그런데, 만약에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가서 진짜 파이에서 얘기하듯이 전 세계의 노드들이 파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노드들이 꺼지지 않는 이상 이 네트워크가 계속 운영된다면 파이 노드가 증권이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또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파이는 SCP라고 내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쓴다고 했는데, 이 SCP 프로토콜의 합의 알고리즘은 뭐냐면, 쿼럼 슬라이스라고 해서 자기가 신뢰하는 그룹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그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파이가 아니라 이 SCP 구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개의 노드가 남아있다면, 한 개의 노드가 남아있다고 해도 이 SCP가 돌아갈 수 없겠지. 왜냐하면 SCP는 말 그대로 내 신뢰 그룹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거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노드 한 개가 남아있으면 이 절차를 못 거쳐. 그렇기 때문에 쿼럼 슬라이스라고 얼기설기 엮인 그 신뢰 그룹이 여러 개가 존재해야지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의 노드는 아니지만 어떤 여러 집단, 파이 코인을 지지하는 여러 집단의 노드 그룹들이 살아 있어야만 이 세세가 초강대국 미국이 견제를 하더라도 이 SCP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현재 파이코는 뭐냐면 증권으로 분류되기 아주 높은 확률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이는 그들이 얘기하기에, 나는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더 공부해보고 그런 거를 해보고 싶지만 나도 블록체인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본 자료들을 취합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파이코인은 개발 주체, 발행 주체 다 동일하고, 노드를 돌리는 현재 운영하는 사람도 코어 팀에서만 운영하지. 그렇기 때문에 파이는 증권형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증권형으로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 SEC에서 지금 리플과 막 소송 중이잖아. 그런 소송이랑, 혹은 소송이 완료되고 코인들에 한해서 이제 낙인을 다 찍겠지. 이거는 증권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막 찍을 때, 그 전에 빨리 오픈 메인넷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파이 노드를 돌려서 각자 쿼럼 슬라이스라는 신뢰 그룹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SCP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되도록 하는 이 오픈 메인넷을 개발하는 순간 증권형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결과를 안 볼 수 있겠지. 말이 자꾸 꼬이는데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한 형들은 이해했겠지.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이는 아직까지는 증권형일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사슬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정보를 좀 취합해 봤을 때는 증권형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아. 비트코인이랑 사슬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야. 누군가가 조개 껍데기를 비트코인 사슬로 할게 55억 개를 만들었어. 조개 껍데기를 55억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쭈었지. 쭈은 다음에 여기에 사슬 마크를 찍은 다음에 이 55억 개를 나눠준다고 했어. 나눠주는데 대신 뭐냐면, 이 블록체인 원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도록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준다고 이렇게 해놨어. 이 시스템을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놨지. 자,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누군가 이걸 규제를 해. 야, 너네 이거 왜 써? 라고 규제를 할 때 말이 조금 이상하게 가는데 너무 꼬인다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이유는 뭐냐면, 사슬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물론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사슬은 55억 개 등등, 결국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최초에 만든 사람이 정해주는 숫자대로 혹은 채굴 방법대로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거는 맞아. 하지만 최초 1회 만든 이후에 그
만든 내용들과 이런 채굴 방법 그리고 최종 발행량 등등이 변함없이 끝까지 네트워크가 죽는 한 변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건 퍼블릭한 블록체인이고 증권형이 아닌 코인이 될 수 있겠지. 내 생각은 그래, 결론적으로. 하지만 파이는 최초 내용들이 변할 수 있을 소지가 있어. 아직까지는 코어팀이 다 관리하고 있는, 코어팀 아래 지금 이게 다 관리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직 아니고 증권형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이게 파이가 나중에 진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해서 간다면 비트와 사슬 같이 똑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 자, 아무튼 오늘 뭐 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지금 그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 파이에 관심을 갖고 있고 사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는 다 모두 뭐냐면 결국은 뭐 소득 자유를 얻어서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으른이가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끔 나도 이런 여러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가끔 좀 눈살 찌푸리는 경우를 많이 봐.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고 남이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 것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어디 이상한 뭐 신도들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양쪽 모두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파천지나 팥가기 모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 까든 뭐 파이를 까든 파이를 찬양하든 말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아니면 거기 이 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뭐 돈 벌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뭐 그거야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다들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희망의 회로의 줄을 끝까지 잡고 있거나 혹은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스캠인 것 같다고 희망의 줄을 놔버리는 끈을 놔버리는, 결국은 그렇게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결국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얻거나 금전적으로 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서로 좀 서로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얘기가 또 샜는데 아무튼 뭐 나는 뭐 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증권 코인에 대한 증권과 관련돼서 뭐 질문사항이 있거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반말로 달아줬으면 좋겠고, 이거 이외에도 뭐 아무거나 뭐 소득자유니까 여기 소득자유 채널이니까 아무 얘기나 자유롭게 반말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